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제 스스로한테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인 관련된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제가 이제 소믈리에 마스터 과정을, 제가 마음에 드는 와인이 있으면 국내외 자료들을 전부 다 뒤져요. 처음에 그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의 인테리어였거든요. 네. 그때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기억나는 건 대략 한 4천? 한국에 수입되는 와인들의 물량 이런 네. 거를 보면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와인 시장은 계속 이런 캐파가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천에서 2,200만 원 정도. 정말 초심자를 상대한다 그러면은 적당한 공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내 공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재직 중에 커피를 배우시고 네. 그러다 또 와인을 해야겠다라고 또 목표를 바꾸시고 원래 그렇게 성격이 네. 되게 뭐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런 성격이세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래를 딱 어느 정도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거를 단계별로 그냥 가는 그런 성격이었다기보다는 네. 제 그때 당시 제 현재가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래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물론 직장을 다녔고 그 소위 말하는 저도 대기업을 다녔었는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한다는 느낌이 제 스스로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스스로 좀 자발적으로 제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참 멋지시고 또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와인 공부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와인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가끔 저희 손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일단은 제가 한 거는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저는 와인을 기초를 다지고 공부를 스타트를 끊지 않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우리나라에 와인 관련된 전문화된 교육기관이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제가 이제 소믈리에 마스터 과정을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분들과 달랐던 게 저는 완전 초심자가 마스터 과정을 들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초반에 이 2달 동안을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서 하나하나 이제 정보가 습득이 되고 그 다음에 와인을 하나하나 느껴가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와인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어떻게 느껴봐야 되는지에 대한 툴을 또 알기 시작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와인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스를 제가 이수하고 나서는 이제 그 이후에서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와인을 공부했어요. 첫 번째는 국내에 이제 와인 전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음회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당히 많거든요. 코로나 이전에서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모든 시음회를 다 참석을 하려고 해서 그 시음회에 가서 많은 와인들을 이제 경험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와인이 있으면 국내외 자료들을 전부 다 뒤져요. 그래서 이 와인에 대한 어떤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 역사 그리고 와인 메이킹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이 와인의 잠재 가능성은 또 어떤지 제가 이제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손님들 중에서는 어떤 부류의 손님들이 얘를 좋아하실지 그래서 저는 와인을 하나하나 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가 와인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교육기관 가서 배우신 것도 있고 네. 개별적으로 계속 와인 시음회를 다니신 것도 있고. 네.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기간, 업장에서의 5년도 공부를 한 과정이었고 그 이전에 준비했던 2년이니까 지금까지는 한 7년 된 것 같아요. 7년 정도. 네. 네.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와이너클락을 이제 창업하시게 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한 비용이 이게 한 어느 정도 들었는지. 거의 비용적인 면에서는 처음에 제가 2년 전에 실내 인테리어를 리뉴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앤틱 스타일의 어떤 가구 소품들을 좋아하게 돼서 그래서 좀 뉴트로 스타일로 꾸며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전에는 상당히 이렇게 심플한 스타일의 인테리어였거든요. 네. 그때 인테리어 비용이 제가 기억나는 건 대략 한 4천 정도 들었고 제가 리뉴얼하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뉴트로 스타일, 앤틱 스타일로 바꾸면서 한 1,400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제 와인도 한 뭐 200여 종이지만 그것도 한 병씩만 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거래처라고 하면 이제 수입사가 있는데 수입사의 거래 조건이 한 병 단위로는 거의 안 팔거든요. 그쵸. 아주 고가의 와인이 아니고서는 그러면은 기본 발주량이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은 보통 우리가 한 박스, 12병 단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수입사가 보통 저희 같은 소규모 업장은 보통 한 서너 군데 정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거의 15군데 가까운 수입사랑 거래를 해요. 그 이유가 제가 다양한 와인을 제 스스로 경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가 계속 늘어나다. 네. 네. 그럼 그 처음에 창업하실 때 전체적인 비용은 한 어느 정도? 제가 첫 스타트를 끊었을 때 대략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한 8천 정도 소요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천에는 그 뭐 임대료도 포함된 건가요? 일단은 그 8천에는 저희 이제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나도 그 정도 예산 가지고 한번 와인바를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나도 이제 와인을 공부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 이 음, 부분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5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오면서 가장 좀 이렇게 크게 제가 무언가를 느꼈던 거는 바로 이 코로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 그 소비 패턴에 어떤 변화를 너무나 크게 줬고, 그 다음에 이런 업장에서 소비하는 어떤 시간 제한들이 있다 보니까 행동 제약이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이제 한국에 수입되는 와인들의 물량 이런 네. 거를 보면은 코로나랑 상관없이 와인 시장은 계속 이런 캐파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향후 10년간은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근데 대신 이제 지금은 요즘에는 주로 온라인 위주의 소비, 그러니까 구매를 하셔서 이제 집에 가서 뭐 본인 스스로 또는 뭐 지인분들하고 드시는 소비가 이제 업장에서 소비하시는 것보다 많아졌는데, 또 코로나가 나중에 종식이 되면은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이제 소비하시는 그런 고객층은 여전히 그때 가서도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해보는 게, 이런 오프라인 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또한 온 쪽을 어떻게 해볼까, 그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뭔가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라는 거네요. 실제로 창업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예. 와이너클락의 매출이 어떤지 좀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와이너클락 매출은 이것도 제가 그러면 조금 창업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눠서 좀 알려드리는 게 도움이 좋죠. 네,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한 달 평균으로 했을 때 대략 한 2천에서 2,200만 원 정도가 이제 월 평균 매출액이었고, 저희는 한 달에 6번 휴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번을 뺀 남은 이제 요일을 운영을 해서 이제 나오는 매출액이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직원은 일단은 근무자는 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친에서 셰프, 그 다음에 주말에 파트타임 하는 직원, 이렇게 3명이서 제 가게를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확실히 저희가 오프라인 업장이다 보니까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이나 그 다음에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매출액을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3, 40% 정도. 입니다. 영향이 좀 크긴 하네요. 그래도 한 5년, 만 5년 이상이 하셨으면
또 고정 고객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희는 제가 이 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저희 단골분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찾아와 주시는 그 분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그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떤 주변 상황, 그다음에 경제 상황 또는 이런 코로나 상황 어려울 때마다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우, 네. 참 든든한. 하지만 그 전에는 다 이제 대표님이 잘 케어를 해주시고 서비스를 잘 해주셨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랬으면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나도 와인바 한번 해봐야지 음.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한 3가지 정도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변에 와인바 창업하시는 분들을 좀 여러 봤어요. 제가 네. 운영한 이후에. 그리고 또 저도 어디 가서 와인을 또 직접 돈 주고 사 마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와인바를 찾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와인바가 크게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전문성이 있는 와인바, 하나는 전문성이 없는 와인바.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전문성이 크게 없어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게 운영이. 그 말인즉슨 만약에 내가 어떤 눈높이의 소비자를 상대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초심자를 상대한다 그러면은 적당한 공부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초심자뿐만 아니라 애호가들도 내 가게에서 소비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려면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러면 내 업장의 타겟 고객을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네. 따른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은 와인어클락의 김상진 대표님께 와인바 창업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와인을 이렇게 있으면 마시고 했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요즘은 또 술에 관련된 문화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와인바 상황이 참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 합정동에 위치한 와인어클락입니다. 체인점은 아니고요. 이 와인어클락이 합정점 찾아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직접 문의도 하시고 또 와인도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창업 창직 원스톱 솔루션 유브랜드에서는 우리 김상진 대표님처럼 인생 2막을 정말 멋지게 살고 계신 분들의 다양한 노하우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우리 인사하면서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